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법 규정을, 그죠? 미리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 때까지 배울 게 세법 규정인데, 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건데요. 자, 과세 요건 규정과 납세 절차 규정이 있을 때,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율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세율은요, 종류가, 비례세율이 있고, 비례세율. 그 다음에 누진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에 세부담 능력이 크니까, 크면 클수록에 그 높은 세율이 적용해야겠다.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누진한다는. 가표가 크면 클수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가 누진세율이고요. 비교해가지고, 비례세율은요.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을 크게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가표 크게 관계없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을, 자, 10억짜리를 취득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집을 100억짜리를 취득했다고 해봅시다. 네. 집을. 그러면 10억 취득한 것에 비해서 100억 취득하면 어쩌해도 세 부담력이 크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라면 얘는요. 더 능력이 되니까 만약에 8%를 해야겠다. 이렇게 세율이 정해진 게 뭐예요? 누진세율 껴죠. 누진세율. 아시겠죠? 누진세율 하겠죠? 네. 가표 크기에 따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0억이든 100억이든 1억이든 어때요? 똑같이 얼마요? 똑같다. 4%다. 이거 뭐예요?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 아시겠죠? 기본 개념 잡았죠? 네. 근데 이 비례세율은 다시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걸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자, 우리가 이제 안 배우니까 단일 비례세율은 그냥 쓱 들으세요. 부가가치세는요. 물건 팔잖아요. 물건 값에 10%를 붙입니다. 10만 원짜리 파나 100만 원짜리 파나 1000만 원짜리 파나 1억 원짜리 파나 뭐예요? 얼마 붙어요? 10%가 붙어요. 단일. 그런데 봐요. 지금 차등은 뭐냐면 취득세가 지금 차등이거든요. 자, 봐봐요. 이 취득을 하는데요. 돈 주고 사면 4%래요. 그죠? 근데 취득할 때, 취득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상속과 돈 주고 산 건 차등을 둬야겠죠. 차등을 두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더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은요, 2.8%예요. 차등을 두죠. 증여받으면 또 차등을 둔대요. 세율을, 비례세율인데, 그 금액은 상관없어요. 상속받은 재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 따지잖아. 2.8이에요. 아시겠죠? 가표는 차이가 없지만 뭐예요? 과세 대상이 다 다른 겁니다. 취득이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의 종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증여는 다르대요? 얼마 더 낮을까, 높을 것 같아요? 상속보다. 높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때요? 상속받은 것과 증여받은 거. 둘 다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나 차등이 있대요? 높아야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상속은 누군가 사망했잖아요. 그죠? 눈물 흘리면서 받는 거잖아, 상속은. 증여는 웃으면서 받잖아. 그래서 증여가 좀 높아. 네? 증여받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3.5%예요. 네? 증여받기를 열렬히 사모합니까? 3.5%예요. 상속은 뭐야? 이빨 빠진 만큼 슬퍼요. 그래서 이빨이에요. 네. 이와 같이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둔다가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가 차등이에요. 그러면 등록세도 차등이라는 게 뭐예요?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하고, 알았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차등을 둬야겠죠. 뭐가 높아야 할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높아야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차등을 두겠다. 그걸 배울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요, 2%를.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요, 0.2%입니다. 차등을 둬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해. 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 세율은 기본이에요. 세법을 공부하는데 각 세에 대한 기본 세율을 암기 안 하면 일단 자격이 안 돼. 시험장에 갈 자격이. 예? 세율을 암기해야 한다. 아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차등을 두는 겁니다. 네? 차등을 둔다. 양도소득세도 차등을 둬요. 등기하고 팔았냐, 안 했냐, 1년 미만 보유했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등등 따져가지고 차등을 준대요. 차등 비례세. 앞으로 국내가 차등된 그 비례세를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크기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세율이 누진세율인데요. 누진세율은요, 단순 무식한 누진세율이 있고요. 단순 누진세율이고, 초과 누진세율 개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어차피 이건 지금 모두세 공통으로 총론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앞으로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이쪽이 과세 표준이고요. 이쪽이 세율이라고 합시다. 세율. 이쪽이 세율이에요. 네.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자, 과표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니까 만약에 10억까지는 1%라 해봅시다. 응? 그리고 20억은 만약에 2%라 해봐요. 또 뭐 30억은 3%라 해봅시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때 봐보세요. 자, 10억이면 1%라 그랬죠. 20억이면 그만큼 과표가 크니까, 능력이 크니까 높은 세율 2%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20억이면 처음부터서 2%를 적용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10억이면 1%인데요. 자, 10억을 초과하면 2%를 하겠으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10억하고 만약에 1,000원을 더 주고 샀어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2%인지를 알겠죠? 근데 뭐예요? 아니, 얼마 때문에 2%예요? 1,000원 때문에. 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불합리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세금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1억 1,000원이라 하더라도 얼마까지는? 아니야. 10억 1,000원이라 하더라도 얼마까지는? 10억까지는 1%를 적용하고 그 10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음 단계 2%를 적용하겠다. 이게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 무식한 방법이 단순 누진세율인데 그럼 안 따지고 2%예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누진세는 하나같이 다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이 초과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죠?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단계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계가 몇 개예요? 3개죠.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더 많으면 4단계, 5단계 되겠죠. 당장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예요. 8단계로 돼 있어요. 8단계로. 네? 6%에서 45%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것도. 예.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기다. 보니까 재산세는 뭐예요? 차등 비례세율이면서 또 뭐예요? 보니까 누진세이기도 하죠. 종합부동산세는 세의 특성상 합치거든요. 전국의 땅을 합쳐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얘는 누진세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죠? 차등이 어떤 게 누진인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다 아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비례세율이 뭐고, 누진세율이 뭐고, 비례세율을 하더라도 뭐야?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누진세율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될 수도 있고, 누진세율도 그렇지. 다를 때 말이에요. 그 재산에 따라서 이제 누진도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비례세율로 정하고, 세금이 높으면. 아무튼 그래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였냐?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어요. 토지 중에. 이걸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세, 이건 지방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방세. 지방세는 뭐예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과세권자의 세를 지방세라고 그래요. 예. 국가가 과세권자의 세를 국세라고 하고요. 이 지방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념상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세는 다 뭐예요?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 뭐냐면 통상 적용한 세율이긴 하지만 재정상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니까 뭔 말은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에요.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이런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좀 정확히 지자체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죠? 지방의회에서 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가감할 수가 있는 세율인데 50% 범위에 의해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취득세가 자,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인데요. 이 4%인데 뭐야? 경우에 따라서 뭐야? 여기에 뭐야? 50%가 4%인데 여기에 얼마요? 50%를 더하거나 50%를 뭐예요? 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4%에 50%를 더하면 얼마예요? 6%죠? 여기에 50%가 더해지니까 2%가 더해지니까 6%가 되는 거고 빼면요 2%가 되겠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웬만해서는 이걸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뭐겠어요? 다음성에 떨어지겠지. 올리기 쉽지 않잖아. 그죠? 다른 지자체는 4%인데 6%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죠? 근다고 해서 떨쳐주면 좋긴 좋은데 세원이 있어야잖아. 세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 재정상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요, 워낙 부자 동네다 보니까 재산세 세율을, 그죠? 낮춰가지고, 표준세율을 낮춰가지고, 그죠? 부과하기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령 일정세율은 그냥 그대로만 적용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세율은 가감하는데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얼마는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걸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나쯤보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이에요.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그죠? 가감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세율에 대해서 좀 더 배웠고 그다음에 납세 절차, 납부 방법입니다. 앞서 뭐예요?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뭐가 그래요? 취득세가 그렇고 등록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요. 누가요?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고의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가는 거예요.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참고로요. 보통징수란 말은 지방세 표현이에요. 국세는 보통이라는 말 쓰지 않고 징수라고 그래요. 국세와 지방세 형제간인데요. 물론 국세가 형이고 동생이 지방세가 될 텐데 둘이 좀 안 친해요. 그죠? 똑같은데 용어를 달리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국세와 지방세가 안 친하대. 그래서 용어를 달리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세 표현이 뭐예요? 보통징수라고 하고, 징수면 징수지 보통이고, 물론 이 보통은 특별징수와 대응된 말이긴 한데요. 아무튼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그냥 징수라고 하고, 굳이 붙이면 부가징수라고 그래요. 국세는 부가징수. 자, 때가 되면 고의서 날라온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재산세가 그래, 재산세가. 때가 되면 날라와요. 예. 내가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때가 되면 날라와요. 그 아들이라겠죠. 모자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와 아들이. 근데 종부세는요, 원칙이 보통 부가징수고요.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한다는 이야기는 납세의무자가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세금을 정하는 거니까. 내가 세금을 정할 만큼 뭐예요? 계산할 만큼 뭐예요? 능력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재산세는 뭐예요? 보통 징수하지만 종부세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고액의 재산가예요. 그죠? 종부세는요.
고액의 재산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고 뭐예요? 지가 능력이 없더라도 세무 대리인 시켜가지고 그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고 납부할 세가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어떻게 해주세요? 취득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 신고 납부할 게 있는데 이 납세의무자가 취득자가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등기가 아닌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보통 징수하겠죠. 네? 취득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인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과세권자가 징수한다고요. 아시겠죠? 신고 납부 끝난 게 아니야.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보통 징수해요. 구조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야? 보통 징수한 세가 있고 뭐예요? 신고 납부기 한 다음에 안 하면 보통 징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안 하면 어쩐다고요? 이제 과세권자가 보통 징수를 해요. 아시겠죠? 이때 제때 신고 납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차등을 둬야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신고와 납부가 각각 달라붙어요. 신고 가산세 따로 있고요. 납부 가산세가 따로 있는데요. 납부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징수는요. 자, 보통 징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납세의 고지서를 보낸다 그랬죠. 이 첫 번째 절차가 납세의 고지입니다. 납세의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참고로 지방세는 납세의 고지서라고 하고요. 국세는 납부 고지서라고 그래요. 그게 그건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의 고지서에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기가 정해졌겠죠. 네? 그때까지 세금을 내면 오케이인데 안 냈어요. 그럼 또 뭐예요? 안 냈기 때문에 이때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또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죠. 봐봐요. 이 고지서, 이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이 납부지연 가산세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예요? 납세 고지서를 뭐예요? 응?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법정 납부기한, 법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안 낸 경우에. 그러니까 취득세를 뒤에 배울 텐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법이 정해졌어요.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낸 게 이거예요. 납세고지서 보내기 전이에요. 납세의무자가 법이 정한 신고납부 기간 내에 안 냈을 때 가산세고요. 얘는 뭐예요? 납세고지서 받고 그 납세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라는 납기 있죠. 그때까지 안 낸 고지서 이걸 뭐라 그래 구분해가지고 고지 후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둘로 구분된다 정도 아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지금 무리니까. 가산세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상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 알겠죠? 1차 독촉, 2차 독촉 하겠죠? 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징수합니다.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 그랬죠? 이 강제 징수를요, 강제 징수를 지방세는 체납처분이라 그래요. 체납처분. 어려운 말 쓰는 거지. 체납처분. 국세는 강제징수, 쉽게 표현했고. 한때는요, 국세와 지방세가 둘 다 체납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은, 야, 용어를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쳤어요. 뭐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지방세 동생은요, 여전히 그냥 체납처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강제징수한다는 말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일단 압류해요. 처분을 못하도록. 압류한 다음에 뭐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에, 그죠? 메꾸는 거죠? 그 매각대금으로, 그죠? 청산은 뭐냐면, 안 낸 세금이 10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 압류해가지고 매각한 그 재산이 만약에 2천만 원이면, 어쩌겠어요? 1000만 원 돌려줘야겠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이 매각이 바로, 이게 공매예요, 공매. 네? 세금 체납해가지고, 그죠? 강제로 징수하면서 그 체납자 재산을, 그죠? 강제로 환가해가지고 세금에, 그죠? 메우는데 이 매각을 뭐란다? 공매다, 공매. 세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교된 게 뭐가 있어요? 경매.
이건 사인간의 채권 채무 이야기입니다. 응? 세금이니까 국가 지자체와 이 체납자가 관계 이야기고요. 공매는 얘는 이제 뭐야? 얘는 이제 근거법이 세법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거고요. 얘는 국가가 당연히 팔아야 할 텐데 힘드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캠코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팝니다. 경매는 뭐야? 사인간의 채권 채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채무자가 채무 이행 안 하면 강제로 그죠? 징수하는데 사인간에는 직접 강제 집행을 못 해요. 어디다가 구해? 법원에다가 구해야죠. 그죠? 자격 집행권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는 거, 경매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이 주관해요. 예.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세법에서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 다음은 이건 이제 민법이나 중개사법 등에서 좀 배우고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우리는. 예. 그럼 나중에 뭘 여러분이 알아야겠어요. 일단 신고가산세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예? 납부지연가산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겠죠. 납부지연도 뭐요? 납부기한이 지연될수록 어떻게 경과 일수가 길수록 더 많이 내야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자 계산하듯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지금 해볼까요? 신고는요, 따집니다. 과소신고하고 무신고, 뭐가 나은 거야, 그나마? 과소가 낫죠. 그래서 과소가 기본인데 10%예요. 그리고 무신고는 더 안 좋죠. 2배 띱니다. 몇 프로예요, 그러면? 20%. 근데 이 과소신고나 무신고가 사기친 경우야. 사기 기타 부정한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또 2배가 띱니다. 몇 프로예요? 40%. 10%, 20%, 40%는 기억하시겠죠? 자, 이제 납부 방법입니다. 납부 방법은, 방금 했죠? 했고. 다음은 이제 납부 기한이에요. 언제까지 내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득하면 세금 내라 이 말이거든요. 취득하자마자 세금 내라 하면 안 되겠죠. 시간 여유를 줘야겠죠. 그래서 언제요? 취득하느라고 얼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한때는 30일이었는데 지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세는요.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내면 돼요.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나서 낸 게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까지 내는 겁니다. 그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둘로 나눠져요. 7월 말에 낸 거 있고 9월 말까지 낸 게 있어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건물은 7월 말까지 내요. 정확히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토지는 9월 말까지 냅니다. 그래서 건치리가 구토에 있다고 암기하셔야 해요. 건물은 뭐야? 7월 달이고요. 구토니까 뭐야? 9월에 되는 것이 토지예요. 건치리가 구토에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상가가 상가, 이 건물이 있죠? 토지가 있잖아요. 재산세를 어떻게 낸다고요? 건물은 어디 내요? 7월 말까지 내는 거고요. 토지는요, 9월 말까지 내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계산해서. 토지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건물 재산세 따로 계산해가지고, 각각, 그죠? 7월 말과 9월 말에 냅니다. 그런데요, 하나 알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은? 얘는 상가고 얘는 뭐야? 주택이죠. 집의 집. 주택은요, 어떻게 세금을 재산세를 내냐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이 아닌 나머지 건물은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알겠어요? 일단, 하나 아세요? 합친다. 토지, 재산세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아시면 되고. 자, 이때 보세요. 세금을 낼 때는 합쳐 계산하지만 낼 때는 어떻게 내야겠어요? 아니, 상가라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내잖아요. 근데 주택은 세금을, 그죠? 합쳐서 계산하고 또 억울한데 세금 넣어요. 한꺼번에 내려가면 그렇지.
그래서 재산세는요, 아니, 주택은요, 절반씩 7월 말, 9월 말에 내요.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에 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해. 뭐? 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세금을, 재산세를 과세하니까. 재산세를 계상하니까. 아시겠죠? 네, 배경 아시고. 종합부동산세도 때가 되면 세금을 내라고 거기서 날라오는데요. 일단 재산세가 엄마라겠잖아요. 재산세 나온 다음에 종부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 이 과세 자료가 고스란히 중앙정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나오고 나서 국세인,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엄마 아들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아들인 종부세는 국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내니까 9월 지나서 내겠죠? 12월 달에 냅니다. 근데 다 나가서 7월 말, 9월 말이죠, 재산세. 그죠? 엄마는. 근데 아들은요, 12월 말이 아니야. 12월 15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12월 말 아닙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만 연말 연시니까 바빠. 바빠서 언제요? 12월 말이 아니라 언제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냅니다. 예.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이때 내요. 똑같이. 부가 징수할 때도 고지서 보낼 때도 이때 내라고 하고, 내가 신고납부할 때도 이때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요, 기간으로 파악을 해요. 기간으로. 소득세는 기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소득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있어야 소득 금액을 계상할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세금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상합니다. 1년간 번 소득을요, 계상을 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소득세는. 따라서 뭐예요? 1년이 지나야지 얼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 알았어요? 5월 말에 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그죠? 발생한 1년간 소득은 언제요? 2027년도 5월 말까지, 그죠? 신고 납부를 해요. 5월 1일부터 물론 5월 말까지입니다. 단순한 암기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시간대에 암기하면 잊어지더라도 암기하시고, 어차피 그건 암기해야 해요. 또 뒤에 배울 거고요. 지금은 뼈대만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납세지인데요. 납세지는, 자, 앞서 국세는 뭐예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건데요. 관할세무서. 이때 관할세무서 신고납부하고 우리가 또 부가 징수하는 곳으로서, 그죠?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건데, 내기 편한 곳으로 정해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개인은 주소지가 되게, 법인은 뭐예요? 본점 소재지가, 그죠? 내기 편하겠죠? 자, 지방세는 이미 알겠죠? 문제. 알아요, 이미. 지방세는 뭘 정한 거다? 부가 하는 곳으로서 납세지는 뭐예요? 광역이냐, 기초냐를 정하는 겁니다. 법에 정해있다고 그랬어요. 자, 취득세는 그쪽이라고 그랬죠. 재산세는요, 작은 기초고요. 등록세는 뭐예요? 개같이 정해있다고 했죠? 도구로. 뭐예요? 재산세는 뭐예요? 도고 특광에서 부과해요. 도세 특광세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세 특광세라고 그래요. 지방세인데 도세고 특광세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작은 쪽이고 시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군구세라고 그래요. 시군세고 구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뭐예요? 개처럼 저기요, 도구. 네? 도세고 구세예요. 네? 도세고 구세다. 자, 이때 보세요. 알겠는데, 자, 그러면, 근데 국세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주소지로 정해졌잖아요. 국세는. 근데 지방세를 주소지로 정하면 좀 불합리하죠. 왜 그래요? 주소지로 과세권자를 정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만, 그죠? 세금이 많이, 그죠? 지방세가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고르게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지방세는. 뭐로 간다고요? 물건 소재지.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이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로, 그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요, 여기가 경상북도예요. 어디가 제일 잘 써지지? 제일 잘 써진 여기가 어디예요? 이쪽에 있죠? 제일 잘 써졌죠? 아무튼 딱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경상북도예요. 아닌데? 이따 해야겠다. 이따 해봅시다. 여기가 경상북도고, 여기가 구미시예요. 자, 이 구미시에 있는 갑이, 아세요? 갑이 구미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뭔지 아시겠죠? 토지 10억, 100억짜리 샀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무슨 세가 나와요? 시세 나오죠?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니까 4억이 나오겠죠?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합니까? 뭐라고 해요? 경상북도에서 부과해요? 구미시에서 부과해요? 취득세를. 경상북도라고 했잖아. 이미 정해졌다니. 큰 쪽이라니까. 저기, 왜냐고 묻지는 말고. 단순 암기. 경상북도에서, 그죠? 부과를 해. 이 사람 어디다 내야겠어, 세금을? 경상북도 도청에 가서 내야겠죠? 그죠? 근데 도청이 너무 멀지. 어디가 가까워요? 구미시가 가깝잖아.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도세는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시군하고 구에다가 뭐요? 징수를 이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매사 하고 있는 갑은 취득세를 내긴 내는데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이걸 챙겨야 할 세금이긴 한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징수 이임 규정에서 어디다가 내요? 구미시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안 하고 구미시에서를 걷어가지고 당연히 어디에? 경상북도에다가 그죠? 거기다 건네줘야겠죠? 여기다가 납부를 할 겁니다. 납입을 할 거예요. 그죠? 공짜는 없겠죠? 당연히 수수료 떼요. 예? 수수료 교부합니다. 이 구조. 그러니까, 자, 신고 납부하고 징수하는 곳은 다 하나같이 어디예요? 관할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세는 말할 것도 없고, 뭣도 그렇다는 거야. 도세나 특강세도 어디다가?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징수합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도세, 특강세, 징수, 이임 규정에 의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건 이제 자체가 시험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자, 그 다음에 기타 세법 규정을 배울 텐데요. 면세점하고 최저한세하고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면세점은 취득세에 있는 거고요. 최저한세는 등록세에 있는 제도고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비교해서. 자, 일단 첫 번째 면세점은 과세 표준은 세부담 능력을 나타내죠. 담세력의 크기를. 근데 이 과세표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보고 부과 않겠대. 이게 뭐예요? 면세점이에요. 과세를 면하는 점입니다. 과세 표준 일정 금액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제도입니다. 이걸 면세점이라고 하고 취득세에서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이라고 했죠.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좀 작잖아. 그래서 과세 않겠대요. 자, 물어볼게요. 50만 원이면 부과해요, 안 해요? 50만 이하니까.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대. 50만 원이면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부과한다. 부과한다? 안 한다. 자, 이하하고 또 미만을 모르면 큰일 났네. 여기 세법 문제가 아닌데. 50만 원 이하라는 50만 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50만 원 이하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겠대. 50만 원이면 포함해서 부과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50만 원은 부과 안 한다는 거지. 안 해요? 바꾸세요, 생각. 50만 원에 부과합니다. 이게 시험이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40만 원이면 부과해요, 안 해요? 네? 않죠? 자, 이따 봐봐요. 법 규정하고 사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법 규정에 어떻게 되냐면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취득가액이 4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따라오셔야 이거. 세법 규정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문에 나와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만약에 4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리죠? 이건 법 규정을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50만 원 이하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사례가. 이거는 세법 규정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사례예요. 40만 원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걔는? 맞죠? 사례 지문하고 법 규정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법 규정이 뭐라고 됐다고요?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됐기 때문에 이걸 40만 원 이하, 뭐 3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다. 인양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60만 원 이하도 틀리겠죠. 이 법 규정 그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다만 사례 40만 원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40만 원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케이스라니까, 케이스. 사례는 맞다고, 사례. 사례하고 법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법 규정 문제를 그대로 물어봤을 때는 30이니, 40이니, 60이 다 틀린 표현이에요. 다만, 사례, 케이스가 나왔을 때, 알았어요? 40만 원인 경우는 하면 어떻다고요? 맞는 표현이 된다고. 사례하고 법 규정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는 뭐냐면요, 못 내도 이거 내라는 거예요. 못 내도. 알았어요? 세금을, 야, 아무리 덜 낸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내야지. 이 등록세에 있는 거예요. 등록세는 기본적으로 등기하잖아요. 등록하기 때문에 종이값, 인쇄비, 잉크값이 들어요. 그래서 수수료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은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세액이 얼마요? 일정 금액 이하이면 그 일정 금액을 세액으로 하겠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등록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제도예요. 자, 이때 6,000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앞서 말소등기, 가장 허접한 등기인 말소등기가 건당 6,000원이죠. 건당으로도 6,000원을 내기 때문에, 알았어요? 세금 6,000원은 내야 한다는 거야. 과표에다가 세율 고백해가지고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세율 하겠다. 그래서 최저세, 최저한세제, 이게 등록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 고유 제도입니다. 재산세만 있는 제도예요. 징수할 세금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징수 않겠대요. 아니, 걷지 않겠대요.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죠. 보통 첫 번째 절차가 뭐예요? 납세 고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톡초. 그래도 안 내면 강제징수, 압류, 매각, 청산이잖아요. 자, 첫 번째 절차가 납세 고지죠. 납세 고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납세 의무자에게 뭐예요?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납세 고지서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종이값 들고, 인쇄비 들고, 우편 요금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거들 세금이 이런 비용도, 그죠? 비용도 못 건드리면 징수 안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소액 징수를 연지한다. 얼마입니까? 고지서 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해요. 잘 답하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데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하면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미만 안 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안 해요?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미만을 포함하는 건데요. 미만은 포함해야 이하가 포함되는 거지. 미만은 포함 안 한 거지. 이하가 포함되지, 이하. 이하가 미만이잖아요. 얘기 뭡니까, 지금? 이상과 초과잖아요. 초과 미만이잖아요. 이상은 포함하고, 초과는 포함 않죠. 이하는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 않죠. 아, 이자란 말이, 이 이야기가 포함된다는 의미야. 네? 헷갈려요? 아니, 이상, 미만, 초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 오늘 같이 봐서 공부하고, 이걸 내가 가르칠 것은 아닌데, 이상은 뭐냐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가 이상이고요. 포함하지 않고가 초과야. 그 금액을 포함해서 아래가 이하고, 이걸 포함하지 않고가 미만이에요.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봐봐요. 면세점에서 50만 원 이하면 과시 않겠다고 했으니까 50만 원을 포함하잖아요. 5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않는 거고요. 봐봐요. 일정 금액 미만인데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않겠다는 거니까 2,000원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밑으로 해요.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1999원까지 징수 않겠다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연구하고 오셨으면 다 헷갈리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하나, 더 이상 더 설명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포함하지 않아 차이예요. 포함하고 이상, 포함하고 이하, 포함하지 않고 초과, 포함하지 않고 미만 개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중에 비과세하고 감면 규정이 있어요.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 감면. 자, 비과세는 뭐냐면요. 과세 대상이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면 비과세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은 뭐예요?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취득이죠. 취득을 하면 과세해야 하잖아요. 근데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취득은 어쩐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봐주겠다. 과세 않겠다 규정입니다. 당장에 그 취득이 국가 등이 하는 거야.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 경우는 다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과세 않겠다. 이해되시죠? 이런 규정. 예. 그 비과세에 해당되게 되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해가지고 감면은요. 감면은 일단은 부과가 돼요. 산출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요? 이 산출세에서 빼주는 것을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감면의 종류는요. 100%를 감면해준 걸 면제라고 그래요. 100% 미만 감면해준 것을 경감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누가요? 최초로요. 집 사잖아요. 예? 최초로 생애 최초로 집사 신혼부부라든가 최초로 집 사면 면제해줘요. 뭐 규모가 뭐 제한이 있어요. 취득세 면제해주고 합니다. 50% 해주기도 하고 뭐 100% 되고. 여기서 색깔 것은 비과세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비과세 규정을 공부를 해요. 근데 감면은 내용이 워낙 막 복잡해요. 실무에서는 할 부분이니까 감면은 공부하지는 않아요. 다만 감면 규정이 뭔지 정도는 알았었죠. 방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자,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뭘 측정해가지고 담세력을 측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뭐예요?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자, 이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다가 뭐예요? 이게 비과세예요. 아시겠죠?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면은요. 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감면이에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게 뭐예요? 감면이라고요. 감면. 예.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이 너무 작아요. 이게 작으면 과세 않겠다가 무슨 제도예요? 면세점 제도예요. 이 과표가 작으면 과세 않겠다. 취득세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산출세액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못 내도 내라가 뭐예요? 최저한세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등록세. 얼마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세금을 하겠다. 6,000원 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금이 작으면 어떻겠다?
징수 안겠다. 소액 징수 면제가 있죠. 네? 네. 재산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겠 제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떠올리면서 각 제도를 체크하면 되겠고요.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포함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냐고 안 하냐고. 포함하자가 아니라. 포함, 징수한다고? 이슬 미만인데 징수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해요, 안 해요? 50만 원이면 부과해요, 안 해요? 취득세? 안 해요. 50만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방금 했던 이야기를, 자, 정리해서 뼈대를 잡으면, 뭐야. 네. 자, 이게 이제 방금 했던 과세 요건 규정과 납세 절차 규정 있잖아요. 취득세,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양도세는 소득세랑 종합소득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알았어요? 따로 구분 안 했는데, 양도소득세 뭐가 같다? 종합소득세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는 과세상이 뭐예요? 취득이 보이시죠? 취득이. 취득하면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등록세는 뭐예요? 등록인데요. 등록이 뭐가 포함돼요? 등기, 등록의 약이라 그랬죠? 네. 재산세는요. 재산이 보이죠? 이름에. 재산 안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보이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외에 선박 항공기도 있거든요. 아무튼. 양도소득세는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네?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세는 취득한 자고 개인 법인을 포함하고요. 등록세는 그 등록하는 자고 개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재산세 그 재산 소유자로 개인 법인을 포함하고요. 종부세 그 부동산 소유자면서 개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양도소득자인데 뭐예요? 개인만 해당이 돼요. 개인만. 아시겠죠? 소득세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요.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가액이고요. 당연히 세율은 비율이 되겠죠. 앞으로 구분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등록세 가액도 있고 수량도 있다 그랬죠. 가액이면 비율이고 수량이면 금액이고. 그래서 우리가 등록세 중에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도 알고 있네요. 재산세 재산가액이 과표고요. 세율은 비율입니다. 공부할 암기할 대상입니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비율이고요. 가액이니까. 양도소득세도 가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되어 있어요. 절차입니다. 취득세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내요? 신고납부예요. 물 안 하면 보통 징수예요. 그죠? 가산세 보태가지고. 그 다음에 등록세 역시 신고납부합니다. 됐어요? 재산세는요. 보통 징수에 때가 되면 거기서 날라옵니다. 종부세는요. 원칙은 엄마랑 같이 뭐예요? 징수에 징수. 보통 징수인데 보통 징수란 말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징수. 굳이 붙이면 부가징수라 그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보태서 부가징수합니다. 납부기한 법이 정해졌어요. 취득세 언제까지 내라고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내라고 되어 있고요. 재산세는요. 7월 말과 9월 말이 돼요. 건칠이가 구토했다 그랬죠? 건물은 7월 말, 9월 말은 토지. 됐어요? 주택은 절반씩 7월 말, 9월 말. 이 정도 때때 잡으시고, 종부세는, 자, 재산세 끝난 다음에 종부세가 나오는데요. 12월 말이 아니라 바쁘니까 12월 15일까지라는 거. 양도소득세 기간세니까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상합니다. 소득 파악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뭘 따지는 거예요? 도냐, 시군이냐, 특광이냐, 구 따지죠. 물권 소재지로 따지는데요. 자, 재산세는 큰 쪽.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 등록세는 개처럼. 예? 도구예요. 예. 종부세, 국세죠?
주소, 개인 법인이 다 해당되니까 주소,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고요.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양도세 개인 이야기니까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데요. 세금이 낼 게 많으면 나눠내거나 물건을 낼 수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없어요. 물납이나 분납이 뭐만 있어요? 재산세가 둘 다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절차 규정이 중요해요. 물납은 또 재산세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 있고요. 분납 있고 양도세도 분할납부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죠? 네? 250만 원 초과하고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하고 2개월 이야기했죠? 이것들과 나중에 비교해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과 최저한세와 소액 징수 면제는 뭐예요?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고, 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겠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뭐만 있어요? 등록세만 있어요.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내라. 못 내도 6,000원 내라. 건당도 6,000원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는 누구예요? 재산세. 알았어요? 예. 2,000,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않겠다, 제도. 그죠? 예. 이거 뼈대니까요. 일단 이거 암기하시고. 예? 우리 요약, 유의물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하셔요. 예. 붙여놓고 외우든가. 일단 공부할 때 일단 한번 딱 뼈대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예. 잠깐 쉬었다가.